안녕하세요. 아토피 피부염 1타 강사 안강모입니다. 주변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많이 보셨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발생 원인, 치료 방법 등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피부에 빨갛게 나오는 발진, 진물, 또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또 피부에 가려움을 긁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흉터 자국들, 그리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역시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은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면서 가장 괴로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가려움증은 야간에 집중되는데 그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성장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유전적 요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가족력을 보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부모님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그 밑에서 나오는 자녀는 약 10에서 15%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고, 반면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0% 내지 30%, 부모님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 40%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적 요인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아마도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 오염의 증가,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 등이 아마도 피부를 자극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거꾸로 경제 사회적 발달에 따라 위생이 모두 깨끗해지고 감염성 질환들이 모두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면역 체질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4가지를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 진단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그 4가지 중 첫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재발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증상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그런 경과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연령별로 잘 나타나는 부위에 습진이라든지 발진, 진물, 가려움증들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도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들의 과거력, 가족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발견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는 항상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에 약 10분 내외로 샤워 또는 목욕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비누는 약산상으로 맞추어진 그런 비누를 사용하셔야 하고, 목욕이나 샤워가 끝나면 부드러운 수건을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들기듯이 닦아서 물기를 약간 제거한 후 바로 보습제를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보습제는 로션 타입도 있고 크림 타입도 있지만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보습이 오래 가는 것을 원한다면 크림 형태를 사용하시고, 짧은 기간으로도 충분하다면 로션 타입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50% 정도이고, 적정 온도는 환자의 체형에 따라 가장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 온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2도에서 24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노출되는 대기 오염물질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새집 증후군에서 보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접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손 발톱을 짧게 깎아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피부와 항상 접촉하는 의복은 거친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면 소재의 옷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식이관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중 특정 음식을 먹으면 증상들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 전체의 약 30%에서 음식물에 의한 악화가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특정 음식만 특정 환자에서 제한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이외의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으니 성장과 발달을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는 골고루 모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칙은 심리관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모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항상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장기간 가는 경우, 특히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이 다양한 경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장하면서 자연 소실되는 양호한 경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예방관리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토피 피부염 1타 강사 안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